형부 여기도 만져주세요. 입맞춤을 나누던 두 사람은 부끄러움도 잠시 잊은 채 더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이제 넣어주세요. 형부는 잠시 멈칫하였지만 그대로 이성을 잃었다.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인생 시니어 필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늦은 밤 박성호는 병원 복도를 늘 같은 속도로 걸었어요. 중환자실 문 앞에 앉으면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그 소리가 마치 스스로의 심장을 재촉하는 것 같았죠. 최은주는 여전히 눈을 감고 누워 있었어요. 하얀 손등 위로 바늘이 꽂혀 있었고 숨은 얕고 가늘었어요. 성호는 오래전 기억을 붙잡듯 아내의 손을 꼭 쥐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허전했어요.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하고 나간 뒤 성호는 텅 빈 병실 공기를 홀로 견뎌야 했죠.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김수연, 아내의 동생이었어요. 형부, 제가 집안일도 좀 돕고 병원도 같이 다닐게요. 밝게 들리려 애쓴 목소리였지만 안쪽에는 묘한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성호는 한참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죠. 그래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니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창유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방울이 서로 엇갈리며 길을 만들었어요. 그 길을 보면서 성호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는 한밤이었어요. 현관불을 켜니 정적이 먼저 맞았죠. 식탁 위엔 아들 민재가 남긴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아빠, 알바 다녀왔습니다.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메모를 손에 쥔 채 거실에 앉았을 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김수연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롱코트를 입은 채 젖은 머리칼을 어깨에 늘어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죠. 형부, 늦게 와서 죄송해요. 민폐 아니죠? 조심스럽게 웃는 입꼬리에는 묘한 힘이 있었어요. 성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수연이 고개를 숙이며 현관 안으로 들어왔어요. 코트를 벗어걸자 얇은 티셔츠가 젖은 머리칼에 눌려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 순간 방 안 공기가 달라지는 걸 성호는 느꼈어요. 말을 해야 했지만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성호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두었어요. 그러다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수연이 컵에 물을 따라 마시고 있었어요. 회색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 차림, 긴 머리를 대충 묶어 올린 모습. 조명 아래에서 젖은 머리카락이 아직 어깨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샴푸 향이 공기 속에 은은히 번졌죠. 순간 성호는 깨달았어요. 이건 위험하다. 너무 익숙한 공간에서 너무 낯선 감정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걸요.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그 미소가 성호의 눈을 오래 붙잡았어요. 박성호가 현관을 열었을 때 집 안은 부엌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칼이 도마를 두드리는 규칙적인 소리와 함께 기름이 살짝 튀는 소리가 공기를 데우고 있었죠. 김수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약간 숙여 채소를 다듬고 있었어요. 조명이 위에서 내려와 그녀의 몸선을 따라 그림자를 만들었고 그 선은 묘하게 유혹적이었어요. 성호는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눈이 오래 붙잡혀버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멈춰 서 있었어요. 수연은 성호가 들어온 걸 알아차리고 고개를 돌렸어요. 형부 오셨어요? 금방 다 돼요. 앞치마 끈을 허리에 한 번 더 동여매며 활짝 웃었는데 그 동작 때문에 허리가 더 잘록하게 들어갔고 골반은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성호는 순간적으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말은 해야겠는데 목소리가 쉽게 나오지 않았죠. 네. 짧은 대답만 내뱉고는 괜히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이미 접시와 수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프라이팬을 휘두르며 작은 멜로디를 흥얼거렸는데 그 소리가 묘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형부,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늘은 제가 제대로 준비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들어 웃으며 말했을 때 성호는 대답 대신 목을 축이듯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입술에 닿은 유리잔보다 부엌에서 허리를 곧게 펴고 있는 수연의 실루엣이 더 또렷했어요. 저녁은 단출했지만 정갈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토스트와 샐러드를 바라보며 성호는 괜히 한숨을 내쉬었어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베어문 순간 입속으로 퍼지는 맛보다도 맞은편에 앉아 다리를 포개고 있는 수연의 자세가 더 크게 느껴졌어요. 형부, 천천히 드세요. 수연이 부드럽게 말했을 때 성호는 짧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더하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저녁이 끝나고 두 사람은 병원에 들렀어요. 은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고 수연은 언니의 이마를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성호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봤어요. 앞치마를 벗은 채 얇은 치마만 걸친 수연의 뒷모습은 병실의 하얀 불빛에 비쳐 더 도드라져 보였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길게 늘어진 곡선이 성호의 눈을 오랫동안 붙잡았죠. 그러나 수연은 아무렇지 않게 언니 곁으로 다가갔어요.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휴지와 물티슈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물컵에 새물을 따라 놓았어요. 은주의 얼굴에 흐른 땀을 살살 닦아주면서 언니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하고 낮게 속삭였죠. 간호사가 놓고 간 약봉지도 한쪽으로 정리했고 침대 모서리에 구겨져 있던 담요도 곱게 펴주었어요. 그 움직임은 조용하지만 정갈했고 한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성호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니를 돌보는 동생의 손길, 환한 조명 아래 선명한 곡선,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샴푸 향. 그 모든 게 묘하게 어우러져 성호의 가슴을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형부, 여기 탁자 위에 있는 것들은 병실에서 쓰실 거예요. 내일 제가 조금 더 정리해 올게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을 때 성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를 내면 마음속 흔들림이 드러날까 두려웠거든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을 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바람이 스쳤고 어둡게 젖은 도로 위로 가로등 불빛이 번져 있었어요.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어요. 오늘은 공기가 좀 차네요. 수연이 핸드백을 꼭 쥔 채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어요. 언니 상태가 오늘은 조금 안정돼 보여서 다행이에요. 성호는 대답 대신 핸들을 더 세게 잡았어요. 앞만 보고 운전하면서도 옆에 있는 수연의 숨소리가 귓가에 오래 맴돌았죠. 창밖 불빛은 도시 위로 퍼지고 있었지만 차 안은 묘하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성호의 마음은 병실에 누워있는 아내와 옆자리에 앉아있는 수연 사이에 혼동이 되었어요. 그날 밤 집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아들은 도서관에 간다고 집을 비웠고 박성호와 김수연만 남아있었죠. 거실에는 은은한 스탠드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부엌 쪽에서 들려오던 소리도 멎자 성호는 문득 낯선 정적을 느꼈어요. 그때 작은 붓질 소리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어요. 수연이 캔버스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연한 원피스를 입은 채 바닥에 다리를 모아 앉아 있었는데 스탠드 불빛에 비친 모습이 은은히 드러났어요. 팔을 들어 붓을 휘두를 때마다 어깨와 선명한 라인이 따라 움직였어요. 성호는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은 자꾸 수연 쪽으로 향했고 스스로를 다그쳐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실패했죠. 수연이 팔을 쭉 뻗으며 캔버스 위에 붓을 밀자 조명에 부드럽게 빛났어요. 성호는 목이 바짝 말라오는 걸 느꼈어요.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장면이 눈에 깊이 박혀버렸죠. 잠시 후 수연은 붓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어요. 오늘은 하루가 참 길었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나른했어요. 성호는 책을 덮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수연은 잠시 성호를 바라보다가 다리를 옆으로 살짝 기울여 앉았어요. 조명 아래 그 모습은 자연스럽지만 너무도 자극적이었어요. 성호는 심장이 요동치는 걸 느끼며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 속삭였지만
시선은 쉽게 떼어지지 않았어요. 수연은 피곤했는지 이내 눈을 감았어요. 숨결이 고르게 이어졌고 그 모습은 성호의 눈에 더 깊게 각인됐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어요.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성호는 아내의 병실을 떠올렸어요. 그곳의 차가운 공기와 지금 눈앞에 있는 따뜻한 곡선이 충돌하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혔어요. 결국 성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물 한 잔을 마시며 심호흡을 했지만 돌아서 거실을 보는 순간 다시 숨이 막혔죠. 수연은 옆으로 누운 채 잠들어 있었어요. 성호는 순간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눈은 이미 그녀에게 붙잡혀버렸죠. 조용히 서서 그녀의 숨결과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건 욕망일까, 외로움일까? 성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심장이 답을 대신하듯 부끄럽게 뛰고 있을 뿐이었죠. 그날은 이상하게 일이 일찍 끝났어요. 평소 같으면 병원에 들렀다 돌아왔을 텐데 그날따라 집으로 먼저 향하고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 집 안에는 물소리가 은은히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이 욕실 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죠. 성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 욕실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수연은 수건을 감은 채 젖은 머리카락을 타고 떨어지는 물방울이 보였죠. 수연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머, 형부 벌써 오셨어요? 말투는 놀란 것 같았지만 눈빛은 묘하게 흔들렸어요. 성호는 당황해 고개를 돌렸지만 이미 눈앞에 각인된 장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샤워기에서 떨어지던 물소리, 수건에 감싸인 몸선, 젖은 눈빛. 그 모든 것이 성호의 가슴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성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을 감아도 자꾸만 욕실 앞 장면이 떠올랐죠. 아내는 병실에서 힘겹게 하루를 버티고 있는데 이게 외로움 때문일까? 아니면 욕망 때문일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심장이 부끄럽도록 크게 뛰고 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은 고요했어요. 식탁 위에는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형부, 아침 요가 수업이 있어 먼저 나가요. 냉장고에 샌드위치 준비해뒀어요. 오늘 병원에도 다녀올게요. 흘려 쓴 글씨와 마지막에 마침표 하나까지 성호는 오래도록 눈을 떼지 못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투명 랩에 곱게 싼 샌드위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순간 어젯밤의 장면이 마치 꾸며낸 환상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의 일상을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요. 병원에서 돌아온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어요. 박성호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김수연은 부엌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잠시 후 그녀가 작은 병과 2개의 잔을 쟁반에 올려 가져왔어요. 형부,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죠? 한 잔만 해요. 낯선 제안이었지만 성호는 말없이 잔을 받았어요. 입술에 닿은 술은 따뜻했고 목을 타고 내려가자 가슴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죠. 수연은 잔을 비우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가 저렇게 힘든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말끝이 떨렸고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어요. 성호는 무심코 손을 뻗어 수연에게 건넬 휴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수연은 갑자기 잔을 내려놓고 성호에게 몸을 기댔어요. 형부, 저 너무 무서워요. 그 순간 성호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어요. 어깨에 닿은 채 온 가슴으로 파고드는 떨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수연은 얼굴을 파묻은 채 흐느꼈고 성호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그녀의 등을 감싸 안았어요. 그 손끝은 위로를 건네는 듯했지만 그 이상으로 깊은 떨림이 스며 있었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좁혀졌어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텔레비전 화면만 깜빡이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죠. 짧은 침묵 속에서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어요.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죄책감, 그리고 멈출 수 없는 끌림이 뒤섞여 있었어요. 누가 먼저였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순간적으로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방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 시간이 느리게 흘러갔어요. 깊은 밤, 집안은 숨결조차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술기운과 남겨진 체온으로 뜨겁게 남아 있었지만 서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오히려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어요. 성우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더 요동쳤어요. 머릿속에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수연은 옆방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뒤척이는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지만 문을 사이에 두고도 서로의 생각은 분명 같았을 거예요. 숨이 가빠지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을 깨는 날카로운 벨소리가 울렸어요. 휴대전화 화면에는 병원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죠. 성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여보세요? 간호사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보호자분 맞으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순간 성우의 손에서 핸드폰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옆방에서 소리를 들은 수연이 문을 열고 뛰쳐나왔어요. 형부, 무슨 일이에요?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병원에서 은주가 위급하대. 말끝이 흐려졌고 수연은 눈앞이 하얘지는 듯 멍해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붙잡으며 가방을 챙겼어요. 가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두 사람은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한 채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는 손마저 떨리고 있었어요. 차 안은 새벽 공기처럼 얼어붙어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요란했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차창 밖 도시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 도로 위에 길게 번지고 있었죠. 성우는 핸들을 꽉 잡고 앞만 보았어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수연은 창밖을 응시한 채 속삭이듯 말했어요. 제발 언니만 괜찮으시길. 그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성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죠. 돌이킬 수 없는 밤을 보낸 직후, 이제는 아내의 생명이 걸린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병원 복도는 긴박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가고 기계음은 불규칙하게 울려 퍼졌죠. 박성호는 두 손을 움켜쥔 채 중환자실 앞에 서 있었어요. 옆에서 김수연은 창백한 얼굴로 손끝을 떨고 있었죠. 잠시 후 의사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에 성호의 다리는 힘을 잃은 듯 휘청거렸어요. 병실 문을 열자 최은주가 침대 위에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숨결. 하지만 희미하게 눈을 뜨더니 성호를 바라봤어요. 여보. 숨을 몰아쉬며 내뱉은 그 한마디에 성호는 눈물이 차올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 옆에서 수연도 언니의 손을 붙잡았어요. 은주의 눈빛이 천천히 수연에게 향했어요. 수연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저 여기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때 은주의 시선이 다시 성호에게로 옮겨졌어요. 눈빛은 흐릿했지만 깊은 곳에서 뭔가를 꿰뚫는 듯 했어요. 여보, 수연이 잘 부탁해요. 그 한마디에 성호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이 막히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아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동생을 걱정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동생과 자신이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사실.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성호는 입술을 떨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걱정 마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은주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숨결은 점점 더 가늘어졌고 병실 안은 고요하게 가라앉았어요. 성우와 수연은 각자의 손으로 은주의 손을 붙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 세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늘은 맑게 겠지만 마음속은 끝없이 흐리고 무거웠어요. 최은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몇몇 동료들만 모여 검은 옷차림으로 마지막을 함께했죠. 성우는 장례식 내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은주의 영정 사진 속 웃음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벼락처럼 죄책감이 내려앉았기 때문이었어요. 김수연은 끝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울음도 소리내지 못한 채 차갑게 식은 언니의 손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어요.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남겨진 건 성우와 수연뿐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은 어둡고 고요했어요. 성우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였고 수연은 부엌에서 멍하니 식어가는 찻잔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 끝에 수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형부. 그 한마디가 공기를 흔들었어요. 성우는 고개를 들었고 수연의 눈빛이 마주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만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서려 있었죠.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처음 집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저 나갈게요. 조용히 내뱉은 말에 성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말릴 수도 붙잡을 수도 없었죠. 지금까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크고 무거워져 어떤 말도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알았으니까요. 수연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한 걸음마다 이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성우는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수연아. 발걸음이 멈췄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시 서 있었다가 천천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음을 성우는 알았습니다. 아내도 수연도 그리고 자신이 지켜야 했던 윤리도. 남겨진 건 조용한 방 안과 벽에 걸린 은주의 사진뿐이었어요. 성우는 그 앞에 앉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잘 지내요. 난 여전히 여기 있어요. 그 말이 허공에 맴돌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의 삶은 오직 혼자 견뎌내야 할 길임을 성우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